102번부터는 표본 분포. 사실 표본 분포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표본에서 얻을 수 있는 값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표본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으면 이 표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들, 표본 하나, 표본 둘, 표본 n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분산을 계산할 수 있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p hat 그리고 r 같은 걸 표본의 평균들을 우리는 보통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표본의 평균들이 모이고 모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분포가 생기는데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또 정규 분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심 극한 정리죠. 따라서 이들은 원래 모집단의 뮤와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분포를 갖는다. 정규 분포 뮤와 시그마 제곱부터 추출한 n개의 이미 표본에 근거한 표본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이때 사실은 표본 분포란 단어는 이 위에 있는 각각의 값들에 대한 분포를 다 통칭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바와 S제곱 확률적 독립이다.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며 표본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n-s제곱은 자유도가 n-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스튜던트화된 확률 변수 루트 n분의 s를 x 빼기 n으로 나눈 값, 이거의 자유도가 n-은 t분포를 따른다. 몇 가지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표본 분포로 들어가면은 따박따박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 통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내가 현재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뮤이고 시그마 제곱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건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이게 중심극한 정리. 원래는 X가 정규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표본이다. 그러면 당연한 거고요. 정규 모집단이 아니더라도 그 추출한 개수가 많으면 그렇다. 이게 이제 정규 분포가 죄송합니다. 중심극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스튜던트화된 변수, 이제 지금처럼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나 마찬가지죠. 얘가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뮤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표준 오차 입장에서 x 마이너스 뮤를 뺑 나눈 거죠. 그럼 얘는 정규 분포 표준화시키는 그 식인데, 얘가 S의 입장에서는 n-1인 자유도가 n-t 분포를 따른다. 이것도 지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밑에 시그마 제곱분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을 함께 만든 요 변수가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모를 따른다.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지식이에요. 이걸 문제로 풀어도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통계를 대학에서 가르칠 때 요건 좀 나중에 공부해라 하고 빼는 편인데, X와 S제곱 확률적 독립이다. 얘는 평균이고 얘는 분산이니까 서로 독립인 거죠. 뭐 값 자체가 하나는 X바고 하나는 S제곱이라서 값이 영향을 주긴 하는데, 우선은 그래서 102번의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 당황하실 지식들입니다. 한 가지, 지금 n-1 s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이 변수는 자유도가 n-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우선 이러한 지식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제일 필요하지 싶습니다. 표본 평균 X반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모집단에서 표본을 n개를 뽑으면 이 n개에 대한 평균이 나오고, 또 n개를 뽑으면 또 평균이 나오고, 또 n개를 뽑으면 평균이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평균들만 쭉 모아보는 거죠. 쫙 모아봤더니 어떻게 됐다? 정규 분포를 이루고 그들의 평균이 어머니의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어머니의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더라. 그게 이제 1번과 2번에 답으로 잘 들어있고요. n이 충분히 클 때 얘네들은 근사하는데 뭐 식이 이상하다? 근데 2번에는 또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왜 2번에 시그마 제곱이지? 아하, 너 틀렸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시그마를 그대로 써도 되는, 그러면은 얘는
근사적으로 0과 1의 제곱, 정규분, 표준 정규분포에 따른다. 지금 위에 있는 102번 문제에서 4번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4번하고요. 이렇게 만나면 비슷한데 꽤 다르죠. 뭐가 다르죠? 비슷한 점은 둘 다 x바 마이너스 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뮤. 근데 다른 점은 루트 n분의 s냐 루트 n분의 시그마냐. 얘는 t분포를 따르고요. n-1인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 보통 지금과 같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거나 검정을 할 때 조건들이 살짝 다른 그런 아이디어 안에서 왼쪽에 있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후에 가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3번은 틀렸다라는 거죠. 평균이 뮤이고 표준변제가 시그마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취할 때 표본평균 x바에 대한 분포의 설명을 옳은 것은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뮤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이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거네요. 그래서 핵심은 뮤가 보이느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보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평균이 뮤이고 표준편차가 n분의 틀렸고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한 분포를 따르되 평균이 뮤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이다. 이제 이것도 지금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표본을 가지고 만든 x바가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동일하다라는 말은 조금 뭔가 위험한 것 같아요. 만약에 평균이 뮤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이 분포가 포화송 분포였다. 그랬다면 동일한 분포로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해석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1번 점근적으로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이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죠. 그래서 어머니의 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몰라. 그냥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아. 그런데 n을 충분히 크게 해. 그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따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x바의 근사분포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기호론 이렇게 얘기하죠. x바는 근사적으로 따른다. n분의 시그마 제곱. 내려가 볼게요. 다음 중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 평균의 분포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동일하다. 표본 평균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쵸?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하다.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아, 단어가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있는데 그때의 평균은 이런 뜻이군요. 모집단의 평균 뮤와 동일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왜? n이 작아지면은 시그마 제곱 비슷해지고 n이 커지면은 굉장히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하다. 땡.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심 극한 정리에 근거하여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는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분산과 모평균과 모분산이 각각 뮤, 시그마 제곱은 무한 모집단으로부터 지금 뮤와 시그마 제곱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n개를 랜덤 표본으로 근거로 표본 평균 x바를 계산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이면 x바 n의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이면 맞습니다. 이거는 중심 극한 정리가 아니라 원래 그 평균과 분산의 성질 때문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분포 비대칭인 분포이면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사하지 않는다? 조건이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무엇이든 상관계없이 표본 평균 x반의 확률 분포는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근사적으로 평균이 밀고 n분의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건 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다. 두 번째는 모집단의 분포가 뭐든지 관계없이.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 n의 기대값은 표본의 크기 n에 관계없이 항상 모평균 묘와 같으나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 n이 커짐에 따라 점점 작아져 0에 가까워진다. 좀 전에 요거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문제 얘기하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 4번에 대한 의견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2번이 지금 의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 3번에 보면은 계속 어떻든 상관없이 정균표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굳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비대칭인 분포여도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근사가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다. 그 대신 지금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체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루트 n분의 s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n이 점점 커지면 이 값들이 어디에 근사한다? 평균인 뮤에 점점 근사해진다. 이게 지금 n이 커짐에 따라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 이때 표준 오차라고 하죠. 표준 오차가 작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모집단의 평균에 근사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중심 극한 정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중심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표본 평균 x1부터 xn 각각 n개를 뽑았고요. 모평균을 x바로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x바의 표준 오차를 추정하고자 할 때 적절한 추정량은 x바의 표준 오차를 추정한다 라는 거는 결국은 s를 구하라 라는 거거든. s를 구하라. s는 표준 편차인데요. x바의 표준 오차잖아요. 그러니까 S2의 x바. 요걸로 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그마를 추정하는 표본 표준 편차가 n-1분의 s제곱이다.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그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xi에서 x바를 뺀 다음에 제곱해서 시그마를 더한 다음에 n-로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예요. 이제 이 표준 편차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간다? 위에 있는 요 자리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긴 표준 오차를 갖겠느냐라고. 따라서 루트 n이 밖에 있고 밑에 또 루트 n-이 있고 그다음에 루트 시그마 얘가 있어서 한 번에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답이 됩니다. 지금 x바의 표준 오차를 물어봤으니까 SE x바를 계산해야 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s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게 s를 얘기하는 거다. s는 이렇게 그 s를 계산할 때는 표본에 대한 분산을 계산을 제곱근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n-를 나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과정 안에서 원래 루트 n분의가 있어서 n-n 그 다음에 위에 시그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08번입니다. 표본 평균과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 평균은 x바고요. 표준 오차는 S2 x바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표준 오차의 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루트 n분의 s가 되기 때문에 다시 1번의 루트 n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틀린 말 반비례한다 라고 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왜 이미 분모에 곱해져 있잖아요. 분모에서 보이잖아요. 비례한다라는 거는 뭐 루트 n k배 이런 게 비례하는 거거든요. 자, 1번이 틀렸구나. 그 다음에 n이 커질 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기분포에 가까워진다. 그게 중심극한 정리라고 얘기했고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분산 및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루트 n분의 s 그러니까 분산이라면 시그마 제곱이니까 루트 씌어 시그마가 나오고 표본은 n이니까 영향을 받겠죠.
표준 오차는 모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 평균의 오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그 SE, X바가 뭐니 이런 말이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인데 왜 이런 표준 오차냐? 결국은 뮤하고의 차이점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뮤의 차이, 그러니까 오차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뮤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작아진다. 어디 이유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시그마가 클수록 커지겠죠.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작아진다. 이건 맞겠죠. 분모의 n이 커지면 루트로 분모 자리를 말하니까 항상 0 이상이다. 뭐 루트도 0보다 크고 시그마도 0보다 크니까 당연히.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표본 평균 값의 대표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해석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집단 자체가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산이더라. 가까이에 있는 분포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표본 평균 값의 대표성. 표본 평균의 값이란 거 x바거든요. 근데 x바는 결국은 뮤를 이제 추정할 때 우리가 쓸 건데 뮤와 가까운 표준 편차를 가진 자료로부터 x바를 뽑으면 당연히 x바가 뮤를 잘 추정하고 도움이 되겠죠. 그럴 때 표본 평균 x바 값의 대표성으로는 크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괜찮다, 좋다. 우리는 이런 자료로부터 x바를 뽑으면 훨씬 x바로부터 뮤를 잘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표준 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모든 별량이 평균값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평균값이 표본 평균값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앞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겠네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LED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출하 제품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패널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실제 몇 개의 결점이 있는가를 세본 결과 평균 5.88개, 표준 편차 2.03개였다고 합니다.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평균을 계산했으니까 X반은 5.88이고요. 표준 편차는 S는 2.03이에요. 모평균 추정량의 표준 오차의 추정치는 SE X바를 좀 계산해줘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 루트는 100이고 S는 2.03이니까 10분의 2.03, 0.203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문제 잘 읽으시고 여기서 모평균 추정량의 표준 오차의 추정치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모평균 추정량이 x바예요.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하는 값 이거의 표준 오차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n분의 s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2번 표본의 크기가 10에서 160으로 증가한다면 평균의 표준 오차는 10일 때 얻은 경우와 비교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느냐. 여기서 평균이란 단어는 표본 평균입니다. 그럴 때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었다면 처음에는 10 시그마였다가 160 시그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60을 밖으로 살짝 빼면은 16 곱하기 루트 10이잖아요. 시그마. 그럼 16분의 1이라는 값이 보이는데요. 16분의 1? 이거는 밖으로 뺄 때 루트 값이죠. 그러면 16을 루트 제곱근을 벗기면 4죠. 4분의 1의 값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10배에서 10에서 160배로 4분의 4배를 하면 핵심은 4배를 하면 표준 오차는 4배가 아니죠. 이건 제곱근이니까 16배죠. 그래서 16배를 하면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가서 4배 분의 1. 그래서 4분의 1 배를 한다. 다시 말하면 많이 뽑으면 표준 오차가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10개에서 160개를 16배를 해. 그럼 표준 오차는 루트 10분의 루트 160분의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4의 루트 10분의 시그마가 돼서 결국은 4분의 1배가 된다. 4분의 1배란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충분히 축소가 되어서 그 결과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반대의 개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결 지으셔야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3인 자료 각각 3개입니다. 그래서 이 3개로부터 평균을 계산했더니 10이고요. 근데 분산은 100이 나왔어요. 관측값 10이 추가되었을 때 4개 자료의 분산 S제곱은 그러면 평균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x1, x2, x3 이거를 3으로 다 더한 걸 나눴더니 10이 됐대. 그럼 이 3개의 합은 30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10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y바라고 할까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역시 40을 4로 나누니까 10이죠. 이렇게 평균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분산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분산은 아주 값을 줬어요. 그리고 4개의 분산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에 지금 제가 계산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S제곱. 그리고 반대로 내가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2로 나눈 건 확인이 되실까요? 표본이 3이에요. 표본이 3이면 우리가 3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2개로 나누더라. 그래서 이건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게 분산을 나누는 게 분산을 계산해서 100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3개의 합이 얼마더라? 200이더라. 그런데 또 10을 추가해서 결국은 10에서 10을 빼니까 더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은 3으로 나눠야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3분의 200으로. 그래서 답이 3분의 200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너무 괜찮은 문제고 한번 직접 풀어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하세요.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인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해서 뽑기만 하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중심극한 정리죠. 그 다음에 115번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한 정리이다. 맞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러면은 2x 반은 모평균과 같고 그 다음에 vx 반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제곱이죠. 따라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표본 평균을 표준화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중심 극한 정리는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번이 꽤 설명이 어려워 보이죠? 표본 평균을 표준화한 확률 변수는 그러면 어떻게 표준화를 해야 되겠어요? 보통은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시그마나 s로 할 거거든요.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럼 표본의 크기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데 네, 당연히 식에 들어있으면 관계가 있겠죠. 다시 해설 볼게요. 표집을 거의 무한에 가깝게 반복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크기가 크면은 정규분포고 작으면은 T분포로 뭔가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모집단의 분포의 형태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집단의 분포는 연속 2, 4년 모두 가능하다. 표본의 기대값과 분산은 모집단의 것과 동일하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걸 동일하진 않죠. 그래서 D급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번은 맞고요. 그러면 기억번 맞고 D급번 틀렸으니까 니은번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래 설명해 보면은 모집단이 뭐든 이산형이든 또는 뽀아송이든 또는 뭐 어떤 분포든 그래서 모집단은 어떤 거가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크기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얘는 또 시그마 제곱이 없어야지 되겠죠? s제곱을 따른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크다면 x1부터 xn까지 n개를 뽑아서 정규분포에서 얻은 확률 표본입니다. 그러면 또 정규분포가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1번이 바로 되겠네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뮤냐? 1번이 아니라 네, 원래 뮤를 따르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렇게 1차 x반은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한 거를 다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거죠. 그럼 0,1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맞네요. 1번. 두 번 따르는 거라서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에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사실은 중심극한 정리가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x바의 새로운 변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나눈 건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8이고 분산이 0.6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10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 경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은 무조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원래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랬죠? 그럴 때 뮤는 8이고 시그마 제곱은 0.6이고 n은 10. 그래서 8,0.06. 금방 여러분들이 잘 풀고 계십니다. 어느 기업의 신입 직원 월급여는 평균이 200만 원,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들 중에 100명의 표본을 추출할 때 100명은 많은 거다. 기준이 뭔데요? 통계적으로는 30 초과를 하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거다. 따라서 정규분포 200과 16 루트 100분의 그 다음에 40의 제곱이니까 119번이었습니다. 120번입니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에서 크기 n의 임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는 경우 n이 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합의 분포는 정규분포로 수렴한다. 이때 정규분포의 형태는 내가 표본을 뽑을 건데 이걸 n개를 합할 거야.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를 n으로 나누면은 x바가 되고 x바가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다면은 nx반은 하고 바뀌는 거죠. 왜? 이거는 n이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따라서 얘가 n의 x바가 되고 이 n의 x바가 뭔가 정규분포로 수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니? 이 질문이었네. 그러니까 결국은 nx반은 어떠한 분포가 되니 이거네. 그러면은 2의 nx바와 v의 nx바를 각각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n의 2x바니까 n의 뮤가 돼서 n뮤. 그 다음에 n제곱에 v의 x바고 n제곱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지워지면 n 시그마 제곱.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평균이 75,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 집단에서 추출된 한 개의 관찰값이 80이었다고 하자 이 개체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화 점수는 집단에서 추출된 한 개의 관찰값이 80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한 개만 뽑았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한 개가 그들로는 한 개에 대한 평균인 거예요. 따라서 1분의 x1이 x바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바는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근데 n이 1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뮤와 시그마 제곱을 그대로 따르는 게 되는 거죠. 정규분포에선. 그러면은 그들로부터 얻은 게 80점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70점이 있고 75점, 80점 뭐 이렇게 이 개체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화 점수는 하고 물어보면 지금의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시그마 제곱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각각의 반대로 뭐를 생각하면 된다? 0, 1, 2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표본 평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고 계십니다.